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방학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는 어, 사람의 그 적성, 직업 적성, 특히 금년에 이제 대학을 준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직업 적성이 가장 중요하지요. 전공 과목 택하는 거. 그래서 적성과 전공 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없이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또 메모도 하고 그런 방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다가 중간에 한번 사례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론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백지를 한번 준비를 하셨나요?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 적성을 이제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십성을 가지고 찾아가는 방법. 그다음 오행의 다과 그리고 일간을 중심으로 한 일간을 중심으로 한 그 일간 가벌병정 무기경식 임계 10개의 그 특성을 가지고 어, 직업 특성을 잡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먼저 사주에서 가장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월주죠. 월지, 또 일지, 일지와 월지가 있는데 그 십성적 비견급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또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것의 다과 이것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어디 차지한다고 월지 있는지 또는 일지 있는지를 살펴서 월지나 일지 있으면 작용력이 강하거든요. 그 작용이 강한 것을 가지고 뭘 만든다? 적성을 한번 선택을 해본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중심이 두고 먼저 비견을 한번 볼까요? 자, 비견이 사주에 유력하다 합시다. 그래서 갑인 일주가 있다. 갑인. 갑인 일주에서 목이 갑목이 굉장히 많아요. 인목도 많고 갑 일주에 인목이 한 3개 됐다 할까? 그 정도로 되게 되면 굉장하게 비견이 많으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 심성이 경쟁이 치열하다 이 말이에요. 그 경쟁이 치열한 사람들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 주로 그 군인, 경찰, 특수학교로 가는 게 좋아요. 사관학교나 특수경찰학교라든지, 뭐 경찰대라든지 그런 데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는 뭐 그냥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육사나 해사나 공사, 경찰 아니면 체육대학 이런 데 가서 체육 선수를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유력하다 싶어 가지고 그 다음에 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제도 역시 경쟁자 조금 전에 말하는 비견급제가 함께 같이 보는 거거든요. 두 개가 경쟁 치열한 거기 때문에 사관학교나 아까 뭐라고요? 특수학교, 스포츠. 그래서 육사, 공사, 회사, 육사, 회사, 공사, 경찰, 뭐 체육 이런 데가 좋겠다. 여러분들 정리가 되나요? 다 비견급제는 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해서 심성이 그런 관계가 적성이 있거나 적성이 예, 경찰, 군인 경찰, 체육 이 세 군인 경찰 체육 이게 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어디 가야 되겠다. 당연히 육사, 해사, 공사, 경찰, 경찰대 또는 특수 체육대학 이런 것이 좋겠다. 정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식신이 유력하다. 식신은 원래 손재주가 많은 사람 말이에요. 연구궁리가 아주 세밀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재주가
음식 또는 생명, 먹는 관계니까 음식과 생명 관계에 적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대학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음식, 영양, 그다음에 건강, 음식, 영양, 건강 이런 데가 좋겠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생명과 관계되니까 의대도 괜찮겠죠. 의대. 특히 음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식품 영양학과. 식신은 식복이라 해요. 식신은 식복. 식복이니까 음식과 생명 관계에 대해서 식신은 음식, 영양, 건강 또는 그와 관련된 보건의대, 그리고 식품 영양학과, 뭐 보건학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은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아주 사교적이고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말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분야에 말을 잘하는 분야, 또 그 사교에 능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면 되겠죠. 표현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능, 예능 쪽이죠. 방송, 예능, 방송, 의학, 교육 이런 쪽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격이 좀 떨어지면은 상관이 격이 떨어지면 기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 기술. 상관이 격이 되기 좋으면 예능, 방송에서 말하는 방송 잘 나가죠. 예능, 방송, 의학, 교육도 좋은데 예능, 방송, 의학, 교육도 좋은데 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유력한 경우에는 음, 뭐가 좋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술 쪽도 괜찮다. 뭐, 또 표현하는 건 더더욱 좋지요. 그럼 표현하는 쪽은 뭘까요? 이렇게 통변하는 거. 그런 게 주로 보면, 의학계통이죠. 외국어, 의학계통에. 통역, 통변. 또 외교관, 뭐 이런 쪽에. 자, 그럼 식신상관, 비경급적 식신상관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유력하단 말은 아까 다시 말해, 유력하단 말이 뭐예요? 그것이 그 십성이 처음에 월지에 있거나 아니면 일지에 있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많다는 말은 그것이 가장 유력한 거지요. 자, 편제가 유력하다. 편제는 한마디로 어떤 작용하는 겁니까? 전체 관리라는 거죠. 전체 관리를 하고 투기를 하고 매우 큰 재물을 탐하는 그런 쪽의 육친입니다. 만약에 재성이 관을 생하면은 경영학, 다시 말합니다. 재성이 재생관하는 경우에 재성이 예, 관성을 생하는 구조가 있을 때면 경영학 쪽이 좋습니다. 또 상관생재, 재생관 중에서도 상관이 편제를 생한다. 뭐 이런 경우에도 아까 상관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것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관 생제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는 공학, 전문 기술, 회계, 영마, 무역 다시 말합니다. 상관은 무슨 자격 다 기술도 한다 그랬잖아요. 가지게 기술도 하기 때문에 공학, 전문 기술. 그 다음에 회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은 좀 사교가 있고 여러 가지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을 가능하기 때문에 영마와 같이 관계 때문에 무역도 좋습니다. 무역도 좋다. 전형적인 식신생제는 어떻게 되냐? 식신생제는 자격증, 음식, 그 다음에 영양, 영양, 식신이 영양 관계되죠. 영양, 그 다음에 의사, 공학. 이런 쪽에 편제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재생관인 경우에는 경영학, 상관생제는 공학, 전문기술,
까지 들어갔고 회계, 영마나 무역이 들어갔습니다. 식신생제는 뭐란다 해서 식신생제. 식신이 생제하면 자격증, 음식, 그리고 영양, 그 다음에 의사도 들어간다죠. 물론 공학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정제가 유력하면 정제. 자, 정제가 유력하면 뭘까요? 보통 정제가 유력하면 일반 직장 생활이 굉장히 가장 안정적으로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직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 간에 직장 생활이 아주 유력하다. 정제, 뭐 편제는 큰 돈이지만 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제는 작은 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직장 생활에서 재성이 발달하면은 아무래도 치밀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회계, 그다음에 뭐 세무 회계, 격리 이런 쪽이 가능하고 그와 관련된 학과 학과를 선택하면 되겠죠. 뭐 행정학도 괜찮고 상업계통 상과 그다음에 뭐 교직관계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정제가 치밀한 관계니까 모두 괜찮다고요. 회계, 그다음에 세무, 회계, 그런 등등 치밀한 계산 능력을 하고 또 물론 에, 상관과 관계에 대해서 상관과 정제가 이렇게 하면은 상관이 약간 기술적인 것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관은 기술적이면서 굉장히 세밀한 걸 뭐예요? 설계, 설계 관련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관이 유력한 뭐냐? 정관이 유력한데 구조가 관인상생이다. 그러면 아주 공문이 아주 딱 적합입니다. 공문이 적합하다. 관인상생 공문에 적합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 공문을 가려면 주로 가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죠. 행정 쪽이 행정하기 좋겠다. 정관. 평관이 뭐냐? 평관이면서 살인 상생. 자, 살이 많아서 살이라는 편관을 말합니다. 편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생하는 구조면 살인 상생이면 법학, 행정학, 그리고 특수 학교 사관 후보생이나 아니면은 세무사, 세무사 등, 뭐 경찰도 괜찮죠. 검찰, 경찰 다 괜찮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사법권 관계에 있는 학과들 다 관계 있습니다. 뭐라고요? 살인상생, 편관이 있으면서 인성이 있는 경우에. 정관이 인성인 경우에는 그거는 교직도 관계 있습니다. 정인이 이룩하다. 정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이거든요. 반복하고 기억하고 학문에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의학, 의학, 윤리, 요때 뭐 의학은 정신의학이라 할까? 그런 겁니다. 철학, 정신의학. 의학, 정신의학, 윤리, 그리고 교육, 나아가서 종교. 그렇지. 윤리, 의학, 정신의학, 윤리, 교육, 종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인이 유력하다 하면 전문 연구가 편인은 원래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탐하고 집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아요? 전문 연구가 좋겠다. 전문 연구는 역시 뭐 의학, 공학, 그리고 사회과, 그리고 종교. 특수 분야지요. 특수 분야의 분야를 전공을 하는 의학이나 공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종교 이런 것이 좋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박사나 석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학사 이상 이런 데에 나가려 그러면 관성과 인수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연월에 관성과 인성이 예, 관성과 인수가
지지에서 통근할 때, 그러니까 유력이라는 것은 관성과 인성이 지지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할 때 그것을 굉장히 유력하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박사라든지 또는 관성 이런 것이 유리하다 보겠죠. 또 연월에 관성과 관성과 인수가 있고 연월에 한계가 이래 있으면은 일단 어, 연월에 그 세운에서 내가 시험 치는 그 세운에서 봤더니 에, 관인 내 사주에 있는 관이 인성을 생하든 내가 갖고 있는 인성이 관에서 생해주던 이 관인상생의 사주와 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지면은 진학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인 식상이라는 게 있어요. 식상과 편인이 월에만 있다. 월에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공계열, 이공계열 자연과학 계열 그런 계열이 가능하고 연월에 재성이 있으면은 연월에 재성이 있으면 재성은 이제 상업계통이잖아요. 상과. 또 인수가 많으면 교직이 연구다.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했어요? 연월에. 연과 월. 특히 월에, 뭐가, 인성이 많으면 교직과 연구직이 좋고, 또, 연월에 재성이 이렇게 있으면 상과가 좋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연월에 수가 많으면 연월에 수가 많다. 그럼 이것은 수가 많아서 만약에 인수가 역마에 해당하면 인수. 자, 어떤 사람이 수가 있는데 금이 사주에 왔다. 금이 왔는데 그 금이 역마더라. 신금이 역마더라 이라면 인수가 역마가 됐잖아요. 인수가 역마가 되면 해외에 유학을 갈 수가 있다. 아니 갈 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관성이 있어요. 어, 관인상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성을 극하는 구조다. 제가 인성을 극하는 구조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하면은 상간 제가 제극인이라 그래요. 제가 뭘 극해? 인성을 극하는 것은 제극인이다. 그러니까 상관이 관을 극하는 걸 상관극관이라 그래요. 자, 상관이 뭘 극해요? 관을 극하거나 아니면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관계를 하게 되면 학업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학업에 장애가 일어난다. 제가 인수를 극하면 상과 공부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공부냐면 우리가 보통 막 인문적 상과는 옛날에서 볼 때 약간 낮춰본 거거든. 그래서 정신 학문이 아니고 좀 상어 쪽에 치우쳤다 해서 조금 낮춰 보기 때문에 재성이 뭘 극하면 인성을 극하면 상과다. 예전에 요즘은 상과가 대단히 중요한 상대라 하면 중요했지만 예전에는 뭐 법대라든지 또는 그런 인문 쪽이가 더 치기 때문에 상대는 비교적 조금 낮춰본 겁니다. 예전에 뭐 언제 일제시대나 이럴 때겠죠. 뭐 이제 아주 오래전 그 시절에 지금은 상대가 당당하게 뛰어나죠. 자, 그러면 상관이 관을 극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제가 인수를 극하는 경우는 상가다 합시다. 제극인은 뭐라고? 상가계통이다. 그러면 아, 상관이 관을 극하면 상관이 극과 상관 극관이면 뭐냐면 기술, 공학, 특수 기술 이렇게 좋다. 관과 인수 중에 관과 인수 중에 하나가 결여될 경우에 대운에서 보충하게 되면
처음에 전문대 갔다가 다시 일반 대학으로 갈 수 있다. 예. 그 운이 말이지 관과 인수 중에 하나가 결여돼 가지고 겨우 이제 대학을 못 가고 전문대학 갔어. 근데 운에서 그것이 보충이 되면은 다시 대학교로 편입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다. 사주가 너무 차면은 한랭하면 너무 차면은 사람 마음이 어때요? 어, 마음이 너무 한량하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냉정하잖아요.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가 않고 또 너무 또 뜨거워도 좋지 않아요. 물 한 방울 없이 쫙 말아도 좋지가 않아요. 극과 극으로 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나 한랭하거나 또 너무나 사주가 조율해도 학업에 지장이 있다. 또 사주의 청탁을 봐서 사주가 뭐 형충파해 뭐 공망 이런 것이 너무 많으면은 학교 인류 대 인류를 가기가 힘든다. 인류가 힘든다. 근데 사주가 청하다 말은 뭐냐면 청한 게 뭐예요? 사주에 길신이 많이 보이고 비교적 탁한 흉신이 그리 많이 안 보이는 경우 말하는 그런 것을 사주가 청하다 그래요. 자, 청한 사주는 관인이 없어도 어, 그 관성이 없어도 관성과 인성이 없어도 인류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사주가 아주 청하면 사주 구조가 아주 좋아가지고 길신이 아주 작용하면서 사주가 깨끗한 경우에는 특히 인성 관성이 없어도 인류 대학 갈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사주의 재성과 식상이 너무 많아요. 재성과 식상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공립보다는 사립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 재성과 식상이 많은 공립 아무래도 관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정인이 사주에 있으면은 국립대학교에 가기가 쉽다. 예. 정관이 정관이나 칠살이 정관이나 편관이 아주 많은데 뭐가 있어요? 인성이 같이 따라주면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을 하게 되면 어디에 가기 쉽겠어요? 예, 국립대학 가기 쉽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관살 혼잡이 뭐예요? 편관, 정관이 막 뒤섞여서 사주에 많이 있으면은 학교가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자, 전공 특성 공부 좀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는 좀 짧았습니다만은 전공 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특히 모아 강의에서 연월의 육신, 식신을 연월에 있는 육신을 십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공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번에는 단과대학 전공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